11월 11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은재 인터뷰입니다.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전국에 돌면서 탄핵다방이라고 하는 걸 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조국 대표님 대표님이실 때 뵙긴 했었는데 저희가 의원 원내 입성하고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처음이죠. 예. 그러니까 한동안 또 정치인 조국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인상 깊은 장면들을 봤을 것 같은데 예. 보통 조국 대표한테는 또 정치 근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좀 임기 들어오시고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정치 근육? 정치하기 전에 2019년 이후에 수사 기소 재판 받으면서 매를 맞아가지고 그 근육이 자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긴 근육이 아니라 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맷집이 생긴 거고요. 또 맷집을 견디다고 하다 보면 뭐 이제 운동 중에 플랭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플랭크가 견디는 힘인데 플랭크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코어 근육이 강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정치 근육이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오랫동안 고민하고 또 정치적 플랭크를 하다 보니까 정치적 근육이 생겼고 작년 말에 창당 결심하고 와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근육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근육은 관리를 안 하면 근육이 빠지거든요. 예. 뭔가 확실히 경험자의 말씀이시네요. 제가 운동은 조금 했습니다. 조금 하고 있는데 예. 운동 안 하면 몸을 안 쓰면 근육이 확실히 줍니다. 그럼 지금은 계속 쓰고 있으니까 늘고 있다. 매일매일 정치 근육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또 이 어떤 강대적인 근육 도우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를 기준으로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들도 오늘 많은 언론에서 나오던데 조국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전반기에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요. 전반기에 뭐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후퇴가 일어났다 생각을 하고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모든 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룬 게 뭐가 있는지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없는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국가 권력을 어디에 썼을까? 자기가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5년간 쓰라고 했던 선거를 통해서 뽑았는데 자신이 내세운 기치가 그 당시 시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뭐 공정과 상식,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런 걸 가지고 자기에게 권력을 달라고 했는데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권력을 어디에 썼느냐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순진한 아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데 쓴 것 외에는 없는 거죠. 네, 순진한 아내라고 하는 건 윤 대통령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순진한 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내 아내가 억울하게 마녀사냥 당하고 악마되고 있는 걸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당하고 그걸 자기의 순진한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국가 권력으로 혼내주고 반국가 세력에 혼내주고 이런 거 외에는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암담한 심정이고요. 그거 단순히 이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외에 도덕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는 거 외에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지난 2년 반 해왔던 여러 가지 그 행태를 보게 되면 전 반헌법적 그리고 또 법률 위반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탄핵으로 가야 될 상황까지 이르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3년은 너무 길다가 아니라 3개월도 너무 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실제 저희 당 현수막을 다 바꿨습니다. 네. 저희가 창당을 3월 3일에 했는데 3월 3일 창당 물론 그 이전부터 제가 이제 9호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때는 3년은 너무 길다 했는데 이번에 전국에 현수막 걸고 걸었을 그 9호가 3개월도 너무 길다. 뭐 이제 그 어감상으로는 3개월은 좀 기니까 석 달도 너무 길다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는데 나임을 맞추시는 나임을 거군요. 맞추려면 3년과 석 달. 석 달도 너무 길다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실제 국민들이 2년 반 동안 볼 걸 다 봤다. 볼 걸 다 봤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끝을 다 그렇죠. 봤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의 최소한의 우리나라 평균 보통의 국민들이 기대하고 또 스스로 갖고 계신 품위, 품격, 상식, 인격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게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거는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 문자 또는 녹음된 김건희 씨의 육성 통해서 일단 그것이 확인됐어요. 즉 대통령다움
또는 뭐 영부인 다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하나 확인됐고 단순히 그런 인격이나 품격 이런 문제 넘어서 명태균 씨 등의 뭐 각종 그 증언에 따르게 되면 또 언론 취재에 따른 보도에 따르게 되면 품격과 인격이 부족하다 한참 떨어진다는 것 외에 국가 권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 국정농단 또는 공천 개입 등등의 방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실 탄핵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통상적인 헌정 그 절차를 중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이란 말을 쓴 이유가 뭘까 하면 앞으로 2년 반 이대로 더 갔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 또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행과 고통 또는 행복을 비교 형량을 해보자는 거죠. 앞으로 이대로 2년 반인데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국정 대전환을 할 것이냐. 안 하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지난 기자회견을 네. 통해서도 보이고. 자기는 첫째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자기 아내를 악마하려고 해. 그리고 근데 사과하라고 자꾸 하니까 나 사과는 해. 사과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과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말 못하겠대요. 구체적으로 사과할 내용은 없으나 사과하라니까 내가 사과는 해줄게. 그런데 나나 나의 아내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말한다는 얘기는 실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고 예. 그 말은 지금까지 2년 반 동안에 두 사람의 언동과 행태와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 더하기 2년 반 동안 유지해왔던 국정기조를 계속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즉 헌정 유지를 통한 이익 그 안정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 상태로 2년 반 계속 갔을 때 우리 국민 전체가 얻는 고통과 불안과 분노 그리고 나라 전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그걸 비교 형량을 해보더라도 지금 시점에 마무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뭐 거의 내려오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야 뭐 너무 당연한 거 조용히 하와이 가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처럼? 상대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양심적인 사람이란 거죠. 상대적으로. 저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사람은 아닌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니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알아서 하와이 갔잖아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하와이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갈 사람이죠. 다른 인터뷰에서는 최순실 씨도 지금 비교해 보니까 억울할 수 있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최순실 씨가 예컨대 창원 산단 같은 국가 산단의 정보 기록을 미미 빼가지고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부동산 투기하라고 권했나요? 최순실이 그건 안 했어요. 물론 최순실 씨가 잘했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빼가지고 뭐 한다거나 또 뭐 고쳐준다거나 자신의 또 수많은 사적 인맥을 통해서 이것저것 했죠. 당연히 불법이고 위헌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퇴임 뒤를 생각해서 여러 가지 재단을 만들고 대통령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세 사람이 했던 최근에 드러났던 것만 보면 최순실 씨가 여당의 공천에 개입했습니까? 한 적 없어요. 최순실 씨가 지금 명태균 씨가 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국가기관이 국가기밀로 유지해야 되는 산단 선정을 미리 알아서 알았나요? 몰랐어요. 두 번째, 최순실 씨가 그 거제 지역에 대우조선으로 기억나는데 거기에 공개적으로 가가지고 대우조선 관련해가지고 파업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건 정말 좀 황당한 일이더라고요. 명태균 씨 거기를 갔다. 어떻게 대기업, 사기업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왜 대기업에서 보고를 합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 보고를 그 결과를 용산 측에 알렸고 이틀 뒤인가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지시하지 않습니까? 저 말은 이런 것 최순실 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최순실 씨가 지금 명태균 등이 한 것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은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었던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수사가 되어 가지고 그중에 일부 증거가 나오고 그 일부 증거를 기초로 탄핵소추 헌재 파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자기가 검사했기 때문에. 자기는
검찰 수사만 틀어막으면 언론 보도가 나오면 언론 보도 그거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이러고 언론 보도 그 강제수사 통해서 확인되었습니까? 언론의 일반적 주장일 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피해가고 검찰은 자기가 검찰 권력의 수장이고 또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수사를 딱 어느 범위까지 끊어버리죠. 자기한테까지는 오지 않게 하고 예. 뭐 명태균 정도 김영선 선에서 정리해서 구속해서 넣어버리면 뭐 좀 그 법조계 말로 명태균 씨를 싼 티켓 끊어주면 처벌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싼 티켓 끊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예, 싼 티켓 끊어줘서 좀 들어가 있어라. 근데 더 위로는 너가 말을 윤석열 김건희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말을 정리하면 싼 티켓을 끊어주고 그러면 그 처벌은 되되 두 사람은 안전해지는 거죠. 탄핵 소추안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예. 먼저 명태균 씨 수사 이야기 하셨으니까 방금 나온 소식도 그러면 좀 조국 대표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명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지금 검찰이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 주 중으로 이제 그분들 신병 여부가 확보될지가 판가름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싼 티켓으로 끝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창원지검에서 공소시효 만료라고 종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여러 방송 또는 뭐 기자회견 등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자금법이 초점이 아니라 이거 이제 뇌물죄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명태균 씨가 81회 그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비용이 액수가 뭐 3억 7천쯤 되지 않습니까 대략. 근데 그 돈이 국민의힘의 채무가 아닌 게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자금 비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는 그 여론조사 비용을 받으러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나 하면 비행기표를 끊어서 김건희 씨 만나러 간다. 그 윤석열 당선자 만나러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 근데 서울에 올라갔다 와서 돈은 못 받았어요. 그 대신 뭘 받아왔나 하면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고 공천 더하기 김영선의 세비 중에 반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뇌물죄인 겁니다. 근데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을 뇌물죄로 수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더 웃긴 거는 명태균 씨가 그 첫 번째 수사를 받고 나와서 기자들 앞에 맨 처음에 그전 아주 위축돼서 갔다가 그 조사받고 나와서 아주 당당한 자세로 나와서 아주 당당한 자세로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 기자분들 질문하니까 이거 정치자금법 수사 아닙니까? 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냥 사람들은 왜 저러나 싶은데 뒤집어 얘기하면 뇌물죄 사건 수사 아니에요. 나는 정치자금법 수사만 받고 있는 거고 정치자금법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만방에 지금 알리고 있어요. 싼 티켓 나는 이미 끊어놨고 나는 거기까지 안 갈 거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낸 거네요. 여기서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뇌물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질문한 기자를 혼을 내요.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창원지검에서 뇌물죄 수뢰 후 부정처사죄 넓은 의미에서 특가법상 뇌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로 수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게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김건희 씨 조사를 해야 되죠. 거기까지는 무조건 끊을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기소는 못하죠. 대통령이니까요. 그런데 김건희 씨는 대통령 아니잖아요. 물론 사실상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므로 김건희 씨는 지금도 수사 대상이고 지금도 김건희 씨의 폰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백했듯이 자신의 폰을 김건희 씨가 다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씨의 범행입니다. 이거는 김건희 씨가 최소한 김건희 씨의 범행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도 당선자와 서로 상의하고 그 돈을 이제 두 사람이 갚아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안 갚고 김영선 공천으로 처리하기로 공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한 건 분명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에서 나는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뭐 당에서 시끄럽다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상의를 한 거죠. 상의하고 역할 분담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폰도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이게 수사의 FM대로 네, 하려면 기소만 못하죠. 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다 끝나고 나서 그게 2년 반 뒤일지 내년 봄일지 모르지만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기소를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수사를 하기 위한 기본 것은 지금 뭐 대통령 잡으로는 영장이 안 나오겠죠.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용 휴대전화, 김건희 씨는 3개라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압수수색을 해야지. 그 안에 5만 개 있겠죠. 압수물 그러니까 핵심이다. 핵심 증거다. 증거를 빨리 확보를 해야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아예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얘기한 정치자금법 위반만 수사를 하고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관련돼 있는 게 거의 분명한 뇌물죄 수사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네,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보여줬고 수사를 받고 어떤 명태균 씨의 태도를 보니까 그 자신감이 붙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특검이 필요한 것도 8표고 사실 탄핵이 필요한 것도 8표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계속 거기서 막혀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계속 드러나는 윤석열 정부의 의혹에 대해서 답답해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뚫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조금 좀 가슴 답답해하시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탄핵다방 다니시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제가 대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목포,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서울, 뭐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한 10군데 정도는 이미 이야기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만큼 탄핵이든 개헌이든 뭐든 간에 국회에서 200석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특검도요. 200석 특검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을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200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도 200이 필요한 겁니다. 탄핵이건 개헌이건 윤석열 거부권을 넘어서는 것 역시 모두 200석이 필요한데 지금 200석이 모자라는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예. 200석이 부족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조국혁신당이 또는 조국이 왜 탄핵을 얘기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저는 국회의원은 또 여든 야든 막론하고 결국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뭐 19% 심지어 17%까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버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간 상황이 발생한다. 저는 뭐 이탈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도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탄핵은 반대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은 찬성한다고 얘기했어요. 예. 지금 우리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펼쳐져 있는데 국민의힘 말고는 여하튼 임기 단축을 하자는 데는 동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방법은 탄핵이든 또는 뭐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이건. 근데 그걸로 가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한 거다 말입니다. 이 세 개가 다 묶여 있는데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언제 어떻게 펼쳐져서 실현될 건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실제 몰라요. 모르지만 모든 가능성을 다 펼쳐놓고 결국은 국민들의 그런 분노 더 이상 이제 못 참겠다. 볼장 다 봤다 이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것들이 쌓여 올라오고 있고 그것들이 어느 시점 되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결별을 하자. 통상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통상 여당 의원들이 하는 방식이 지금 사실은 뭐 20% 떨어져도 그러게 많이 그랬는데 15%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탈당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탈당 요구가 먼저 나올 것이다. 여당에서 인기가 그리고 15%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러면? 뭐 기술적 반등이 있겠죠. 뭐 몇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골프 치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그 트럼프와 지금 열심히 뭐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렇게 대통령실이 발표하고 있죠. 국정 타개 방안이 2가지 아닙니까? 뭔가요? 핸드폰 없앤 거. 아내 핸드폰 번호를 바꾸겠다. 그게 이제 국정 쇄신. 즉 아내가 내 폰 못 보게 할게요. 그게 국정 쇄신이에요. 그거에 뒤집어 얘기 지금까지 봤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자백했다는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당선자 시절에 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난 뒤도 두 부부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를 김건희 씨가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한 습벽이 계속 이어졌을 것이다. 2년 반 동안 예.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 보게 하는 것이 개혁의 하나고, 두 번째 개혁 방안으로 지난 8년간 안 쳤던 골프를 치겠다. 지금 열심히 골프 연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골프 좋아하니까 그런 네. 식으로 한미 관계 개선을 해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죠. 두 사람이서 트럼프, 윤석열 두 사람이 골프 카트 타고 뭐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좀 오르지 않겠습니까? 몇 프로 올라봤자겠죠. 그 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두 사람이서 골프 치고 뭐 굿샷 하고 뭐 이제 이런 거 사진 찍고 그러면 또 지지율 안 오를 건데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본질적인 국정 쇄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댓글창에도 이제 쇄빙선 조국혁신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 쇄빙선으로서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특히 이 정국에서 무엇을 뚫어가냐에 있어서 뭘까요? 전 지금 저희가 사실은 뭐 원내 정당 중에서는 탄핵을 제일 먼저 얘기한 정당이죠. 사실 지난 전당대회 때 탄핵을 얘기를 했고 저희 탄핵 탄추위라고 불리는 조직을 만들어서 사례 수집을 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11월 중에 탄핵 소추문을 공개합니다. 거의 다 지금 초안은 완성되어 있습니다. 한 1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검찰의 수사가 없으니까 물증은 없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증언 또는 보도를 통해서 얼개를 만들어 둡니다. 그렇지만 형식은 완벽하게. 탄핵 사유가 17개가 된다. 우선 조국혁신당이 세워보기로는. 그걸 해놓고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가 확인되면 추가되겠죠.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탄핵이란 단어를 말하기 아주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지만 저희가 미리 다 모든 걸 만들어 두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 12석만으로 탄핵이 될 리가 없죠. 그럼 당연히 민주당이 합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시죠. 그렇지만 준비는 해둬야 되죠. 조국혁신당이 하는 이 국면에 있어서 쇄빙선 역할은 뭐냐 하면 탄핵 소추가 실제 결정이 났을 때 전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탄핵 소추문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초안이.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탄핵 소추문을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 두고,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그 법률 문서 아닙니까? 그러면 법률 문서의 형식적 완결성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 내용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럼 저희가 뭐 정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블랭크를 만들어 두죠. 어디를 끼워야 되는가. 이게 되면 나중에 민주당이 어느 순간 결단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면 그걸로 신속하게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원로분들이 2년 단축 얘기도 하셨고, 또 민주당과 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합해서 이제 개헌 연대도 만들었는데, 그 경우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좀 아마 못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정치하기 전, 즉 정당을 하겠다 하기 전에 작년 하반기에 여러 가지 다른 인터뷰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그때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 공격도 안 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그게 하나가. 그때도 쇄빙선이셨네요. 빨리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탄핵 외에 임기 단축 개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여러 가지 두 개를 하나만 선택할 게 아니다. 얘기를 뭐 인터뷰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창당하면서 7공화국 헌법 개헌 얘기를 했고, 그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임기 단축만 하긴 좀 아깝잖아요. 그럼 그때 저희 조국혁신당이 얘기하는 사회권을 넣는다거나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거나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없애버린다거나 이런 7가지 핵심이 들어있는 개헌안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 그게 즉 궁극적으로 그 경로와 방식은 어떻게 되든 간에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을 내걸고 저희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는 게 저희 구호고, 어려운 말로 하면 조기종식인데, 조기종식의 방법, 경로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게 임기 단축 개헌이건 탄핵이건 그걸 위한 그 여러 세력이 합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합하기 위한 기본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있다.
뭐 시민사회단체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원내 이제 역할이니까. 그렇죠. 예.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그걸 착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임기단축기원하고 탄핵 하나 그거 외에 하나 더 말씀 세빙선 역할 말씀드리자면 지난 총선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야당이 검찰 개혁을 주장했고 또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 규정하고 있죠. 민주당도 저희는 물론이고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해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만들자라고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내용의 법안을 낸 정당은 저희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민주당은 그 주장을 했지만 법안을 안 내기로 사실상 결정을 했죠. 예. 안 내고 그걸 다 뒤로 미뤘거든요. 법안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예. 저희가 뭐 자랑을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개혁을 그 정도까지 하게 되면 뭐라 그러나 통상 요즘에 말하는 뭐 중도층 에게 좀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민주당 지도부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때부터 총선 때까지 계속 민주당에서 얘기해왔던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자체를 안 만들었어요. 아직까지. 제출은 조국 혁신당만 했다. 네, 성안 자체를. 저희는 예. 사법인데 예. 민주당은 3법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법안을 안 냈고 저희는 법안을 완성해서 이제 법사위 그 내부 검토 국회 내 검토 절차까지 다 밟았습니다. 다 밟았고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법안을 통과를 하는데도 저희가 윤석열이 거부를 하겠죠. 그것도 200석이 필요한데 그거는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 저희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가는데 그건 네. 지금 아직 동의가 안 돼 있죠. 검찰개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야당이 했던 이야기인데 왜 그건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보세요? 이른바 역풍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 만나 뵈면 너무 세게 밀어붙여서 역풍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개혁이 세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 얘기 지난 과거 민주당 체제에서 과거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똑같은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점 동의하기 힘들다. 특검법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4법을 올리자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오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은 탄핵이든 검찰개혁 4법이든 좀 신중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저희와 그 점이 좀 차이가 있다. 뭐 좋게 해석하자면 저희가 쇄빙선 역할을 하고 민주당은 이제 본진이기 때문에 천천히 오시려고 한다라고 좋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쇄빙선으로서 역할에 대한 것들을 다양하게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네. 그 검찰개혁에 진심이신 조국 대표 앞에 저희가 오늘도 검찰컵을 놔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첫 출연했을 때 이 예. 검찰 법안 주셔가 너무 좋았어요. 센스가 아주 있었어요. 센스가. 네. 이게 댓글창에 이제 아까 이제 트럼프와의 골프를 윤 대통령의 세 신안 중에 하나로 보는 것 같다라는 조국 대표 말씀 때문인지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치는 게 낫지 윤 대통령은 골프 쳐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댓글까지 있을 정도로 김 여사가 이 국정의 중심이다고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과거에 혹시 이제 김건희 여사가 또 조국 대표를 견제하는 사주를 보러 다녔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겪어봤던 김 여사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김건희 씨를 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날에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고 인사 한번 목례드렸고 그 임명장 수여하고 차담회에서 뭐 말씀하시는 거 제가 직접 들었고 그 외에는 뭐 본 적도 없고 그거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아까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JTBC 이제 봉지욱 기자가 JTBC에 그랬죠. 있을 때 공개된 거 아닙니까? 주역학으로 아주 유명한 서모라는 그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 학자세요. 무당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러세요? 그 주역학을 갖고 실제 학문으로 연구하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윤석열 후보 총장이 가서 율산이라는 호도 받았어요. 율산이요? 그 사진도 다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이상한 거는 그 보도를 보시면 보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희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자기 자식이나 손자나 뭐 등에 사주팔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재미로, 흥미로 뭐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은 타로 본다 그러던데 전 타로를 보지 못했는데 그런데 대부분 사주팔자를 볼 때 자기 가족 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김건희 씨는 왜 제 사주팔자를 물어봅니까? 근데 그걸 알았다는 것도 좀 신기한 일이긴 합니다. 알 수 있는데 그 JTBC 그 영상이 남아있는 거 보시면
왜 두 사람은 저에 대해서 그 관심이 그때 있었을까요? 그 제가 상세한 얘기는 다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희한하다. 제가 왜 근데 이수기 사장님, 사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예, 대표 맞으십니다. 대표님의 네. 사주팔자를 보러 어디 가서 물어본다는 얘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시사인에 왔기 때문에 예. 우리 이수기 대표님 말씀드리는 건데 밖에서 귀가 간지러우실 건데 이상하잖아요. 그게 남의 사주 물어보는 게 되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례적인 일이죠. 왜 그분은 저의 사주를 물어보냐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뭐 까십이니까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의 육성 또는 김건희 씨의 텔레그램 문자 공개된 것들을 보면 일관되게 저 욕을 해요. 아, 굉장히 조국 대표를 견제. 저는 그분하고 뭐 말 한마디 섞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서울의 소리의 그렇죠. 육성이나 각종 문자에 저 욕, 뭐 유시민 욕,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영적 대화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의 특성이 그 대화를 보게 되면 나는 무당이 나의 사주를 못 본다. 내가 더 세기 때문이다. 내가 무당의 운명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자랑하시고 명태균 씨와는 영적 대화를 하신다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세계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영적 세계에 사시는데 영적 세계에 사시고 그런 훈련도 돼 있으시고 그분의 박사 논문이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그분의 박사 논문도 그런 계통 아닙니까? 그쪽에 전문가시죠. 예, 저는 그쪽 예. 전문가가 아닌데 그 분야의 학문적 연구를 하셔서 물론 학문적 연구의 질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박사를 받으셨고 또 많은 분들과 영적 대화를 하신 분이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그리고 왜 남편과 함께 저의 사주를 가지고 유명한 주요 학자에게 물어봤는지는 언론에서 물어봐야죠. 그 두 분한테 예. 왜 그렇게 조국에 대해서 관심만이 아니라 악감정을 가졌느냐. 2019년 전이죠. 2019년 수사가 들어가기 전 얘기입니다. 예. 그 사주팔자를 봤다는 얘기는. 예. 아, 조국 대표가 짐작하기로는 사실 그런 식의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편안한 일은 아니시잖아요. 편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김건희 씨의 육성 녹음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국이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 안 됐는데 시쳇말로 단어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자꾸 까불고 설치니까 구속됐어. 이 말을 김건희 씨가 했죠. 육성 녹음돼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말을 그 조국이가 좀 가만히 있어서 구속 안 시켰을 거야. 본인인지 그분은 항상 본인이 남편분 두 사람 사이의 권력 관계에서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을 녹음된 대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 들으셨죠. 예. 보면 그분이 저를 안 좋아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견제를 한 건가요? 영적 무슨 계시가 왔겠죠. 구약을 외우신 분이니까 구약을 외우시면서 그러셨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명태균 씨 별명이 지리산 도사라면서요. 뭐 지리산 도사 외에 또 계룡산 도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한라산 도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도사님과 어떤 천공과 교유하면서 영적 계시를 받으셔서 조국이가 그러니까 서모 주역 학자십니다. 예. 그분이 그 방송에 나온 조언을 보면 그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윤하고 조 서로 잘 지내면 좋겠다. 잘 지내는 게 나라 발전에 좋다. 잘 안 지내면 윤에게 안 좋다라고 조언했다고 나옵니다. 예.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잘 안 지내기로 결정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한번 봉지욱 기자가 인터뷰 JTBC 그 동영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예. 그게 2019년 제가 장관 되기 전 얘기입니다. 제가 장관도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 민정수석 시절에 왜 두 분은 저의 운명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뭐 그 정도로 당시 여권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견제할 만한 거물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라는 짐작이 되기도 거물보다도 하는데요. 뭔가 어떤 영적으로 봤을 때 자기 남편과 자기 자신의 앞길에 걸기적거리는 그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은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고 영적 대화 그분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 영적 대화란 말은 명태균 씨가 했으니까요.
통상적 역으로 이제 무속적 세계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 대표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날 기회는 있을 테고 뭐 영부인을 어떻게 만날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만나면 꼭 한번 물어보실 만한 이야기네요. 만나기 싫습니다. 만나기 싫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영부인 만날 일도 없고 만나기 싫다. 네. 대통령 만나시면 그러면 뭘 좀 물어보고 싶으세요? 사실 시정연설 같은 데 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만날 대화가 제가 있는데 조계사에서 예. 처음 이제 그쵸. 그 사진 만났죠. 엄청 유명했죠. 만났고 서로 예. 악수하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몇 초밖에 시간이 없거든요. 악수 딱 하면 지나갈 때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민심을 들으십시오 한마디 했죠. 그때 표정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국회 그 개원식 때 통상 경우는 의장 주최로 각 당 대표 그다음에 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선관위원장 다 모시고 환담하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네.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는데 안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안 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오게 되면 반드시 의장 주최로 여야 대표와 그 핵심적인 우리나라 의전서열상의 고위 관계자들이 앉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생방이기 때문에 그 편집이 안 되거든요. 예. 저는 대통령과 그 자리를 아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뭐 준비하셨어요? 저하고 악수를 하면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생방에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오시대요.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습니까? 뭐 오시는 날에 한번 기대해 보시죠. 꼭 와야 된다. 네, 근데 꼭 오시길 저는 예. 고대하고 있고 그 라이브 예. 방송 앞에서 물론 이런 방법 하나 있죠. 입틀막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까지 저를 입틀막을 하고 끌어내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렇게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뭐 그 검찰 독재 정권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물론 아무리 영세 정당이긴 하지만 영세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저를 입틀막 많이 끌고 나갔잖아요. 또 듣기 싫으니까 끌어내 할 수 있겠죠. 그런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듣기 싫은 얘기하면 끌어내면 할 수 없죠. 끌려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이 국회에 오고 국회에 오면 제가 아는 기본 프로토콜은 사전에 여야 대표와 만나고 같이 하는 티타임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그렇죠. 예. 그럼 그때 다 발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예. 발언을 합니다. 예. 앞에 이렇게 마주보고는 아니지만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발언 기회가 적어도 몇 분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제가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한동훈 만나기 싫어서 안 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한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긴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주시니까 한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결국 여당에서의 지금 말씀하신 200석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한 대표가 이제 카운터파트로서 같이 이제 몇 개월 보셨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인 한동훈에 제 대해서. 카운터파트는 아니죠. 예, 뭐 여야 그래도 뭐. 작은 야당이지만 같이 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까지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있다가 당대표 한다고 나가면서 내세웠던 공약이 있는데 하나 지킨 게 없지 않습니까? 제3자 특검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혜병 건이건 뭐든 간에. 근데 한 대표를 따른다는 국회의원이 최소 10명은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2석인데 10명만 있으면 독자 법안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명으로 발의한 법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마음만 있으면 10명은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안 발의를 안 해요. 저는 당대표 되기 위한 그 선거용이었다고 보고요. 그걸 떠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게 맞설 최소한의 용기나 배짱이 없는 약간 겁쟁이다 생각합니다. 겁쟁이다. 네, 예. 그럼 앞으로도 전혀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끊임없이 눈치를 보겠죠. 눈치 본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 있고 예. 소신이 있으면 예. 돌파를 해 나갈 것인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계산, 주판을 튕기면서 요게 얼만큼 유리하지 요거 얼마나 불리하지 하면서 이제 하나씩 걸어가는 스타일인데 지금 차별을 했다가는 당장 그 친윤 의원들에 의해서 축출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수 진영 사람들이 벌써 저희 조국혁신당 당사 바로 옆이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사에서 보게 되면 반윤 시위대가 수시로 데모를 하는데 거기서 그 구호 보면 이제 야당이 비난하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비난합니다. 반한 시위대. 반한 시위대가 그렇죠. 구호를 드는데
단순히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뭐 입장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인신공격, 신체 지적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할 정도로 네. 극단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거 눈치 보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내 기반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그 정치를 한다는 게 맞느냐? 정치적 소신이 있으면 소신을 밀고 나가야 되죠. 예. 무슨 소신을 얘기했습니다 이미. 근데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걱정이라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모욕을 여러 번 당했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뭐 대통령실에 면담 같은 경우도 예. 그 모양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의전입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대통령이란 사람이 그 고릴라 같이 털 세우듯이 이런 자세로 아파서 제가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초청을 해놓고 제가 모셔놓고 여기 있습니다. 뭐 티타임을 하는데 모셔놓고 제가 밥을 먹고 촬영하시는데 이렇게 있어 보세요. 이렇게 오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예, 예의가 아니죠. 예. 그럼 그걸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뭐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동훈 대표가 좀 안쓰럽더라고요.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겁니다. 인간적 예. 수모를 당하는데 본인이 계속 뭐 대권을 뭐 원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그런 인간적 모욕을 당하고 수치감을 당하고 노선도 안 맞고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는데도 본인은 그 자리를 주고 싶은 거죠. 아, 결국은 아무것도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한동훈 예. 대표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간 이룬 업적이 없잖아요. 우리 긍정적 업적이 없지 않습니까? 뭘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되고 난 뒤에 뭘 했지? 뭘 이루었지? 그럼 법안과 정책을 보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나 윤석열 대통령이 딱 합의하는 게 하나가 있죠. 본인들이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본인들의 노력으로 국정이든 정치든 바꿀 수 없어요. 지금 바꾼 적이 없고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과 제도는 야당이 동의해줘야 되니까 법률은 못 바꾸고 딱 하나 합의된 게 있어요. 이재명 조국을 빨리 집어넣어야겠다. 조국은 이제 2심 선고 받았으니까 빨리 대법원 판결해서 대법원에 무언의 압력을 넣어서 조국이를 꼴보기 싫으니까 없애버려야겠다. 자꾸 저만 자꾸 우리 공격한다. 탄핵 얘기한다. 제자 없애야겠다. 이재명 대표 1위 아닙니까? 압도적 대선 후보 1위 아닙니까? 이재명 빨리 재판에 집어넣자. 그러면 나에게 찬스가 온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총선을 망했죠. 제가 그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봤습니다. 그것까지 챙겨보셨어요? 네, 예.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봐야죠. 저 사람들이. 봤더니 총선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그랬나 하면 자기들이 한동훈 대표가 등장하고 난 뒤에 맨 처음에는 A란 방향으로 갔었는데 방향이 바뀌었대요. 2조 심판론, 이재명 조국 심판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총선을 하는데 무슨 이재명 조국 심판을 합니까? 그것이 실패였다 적혀 있어요. 긍정적 성과를 내고 긍정적 주장을 하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2조 심판론이라는 걸 꺼내서 총선에서 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심판론에 기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법률 통과가 아니지만 예. 법률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런 거 하겠다는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고 요즘에 내가 들리는 거는 빨리 이재명 재판 공개하라. 그렇죠. 1심 선고 이제 공개로 해달라 이야기하고 있죠. 공개하는 건 법원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권 여당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 재판 공개하라는 얘기가 그쪽의 아젠다 1위예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끼워서 조국 재판도 빨리 하라고 또 대법원이 얘기해요. 새로운 버전의 2조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자신들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생. 평생 그걸 남들 꼬투리 잡고 털어가지고 어떻게 잡을까 그 생각만 했지 나라 발전을 어떻게 하면 되지
민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경제 발전은 어떻게 해야지? 생각해 봤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나이가 한 40 넘으면 그 옛날에 잘한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뭘 잘하는 게 뭐 있겠어요, 지금. 그 사람이 옛날 시대에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네, 검사적인 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하고 모든 있다. 습성이나 예. 언동이나 행태가 예.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상황 정도로 본인을 설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 입장에서는 이재명 이 피의자네 잡아둬 이런 생각만 하겠죠.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얘기하면 긴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이제 이어지고 곧 1심 네, 재판이 두 개가 이번 주 이어지지 금요일,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다음 주 월요일에 있습니다. 저는 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뭐 설사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동훈이 대권 1위가 되느냐? 저는 안 될 거라 봅니다. 안 될 거라 그것은 봅니다. 정치적 상황과 전혀 별건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현명하기 때문에 예. 재판 문제는 재판의 룰에 따라 돌아가면 되고 예. 그건 그렇고 너는 정치적으로 뭘 했어? 라고 물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제발 이재명만 없어져라. 이재명 없어져라. 고사 지내고 있죠. 지금. 무슨 옛날로 얘기하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또는 양밥이라고 있어요. 양밥이요? 양밥이라 저 무속의 양밥. 잘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예. 조선시대 때 예. 그 양밥을 하게 되면 처벌받았는데요. 예. 아실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형 만들어 놓고 바늘로 찌르는 거죠. 사극 같은 장면에서 본 것 같아요. 실제 그거 하면 처벌됩니다.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있을지 모습이다. 거의 그런 행태다. 예. 정치적 양법으로 즉 왕이 조선시대 때 왕이나 예. 조선시대 때 왕비 우리가 뭐를 잘하겠다 백성을 위해서 구유를 하고 뭐 이제 농지 제도를 바꾸고 예. 세금 문제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저거 미운 놈들 저 역적이네 이단이네 사문난적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죄 없애자. 그래 호남 선비 다 죽인 이런 게 있었죠. 정유립 사태로. 그다음에 여왕 입장에서 중전 입장에서는 새로운 후궁이 왔어 양밥이야. 장희빈이 양밥하다 다 들켰잖아요. 네, 굉장히 사극적인 장면까지 기억나는 지금의 정치 행태라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현재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운영 원리는 민주공화국의 원리로 절대 이해가 되지 않죠. 네. 민주공화국은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각각이 그 역할에서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고 오히려 봉건 시대에 우둔한 왕과 아주 영리한 중전 이 지배를 하는 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 등장했고 대통령과 영부인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 영리한 여왕은 중전은 특별히 무속에 관심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게 쉽게 이해가 된다. 네. 이게 뭐 선출된 권력으로서 5년간 위임된 권력을 행사하고 그 권력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고 다른 야당을 다른 선출된 권력이라고 이해하고 따라서 소통하고 합의점을 마련하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는 이미 두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사고방식이 민주공화국의 그 선출된 공무원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탄핵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하고 계시는 걸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여권에서는 조국 대표가 탄핵 목소리를 올리는 게 본인 재판과 관련해서 초조해서 그렇다 이렇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시 대해서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탄핵 얘기를 하건 안 하건 제가 창당을 할 때도 또 그랬어요. 창당을 할 때는 창당을 하면 재판이 바뀝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조국이 창당을 하니까 또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또 저 창당을 재판에 출마를 하니까 저 출마해가지고 방탄하려고 그런다. 또 지금 탄핵 주장하니까 또 그런다. 제가 웃긴 게 그 사람들이 모두 사법부의 재판을 자신들이 저렇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어떠한 대법원 비난을 제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법리적 주장을 합니다. 제 재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굳이 뭐 이재명 대표님하고 비교하자면 이재명 대표님은 뭐 북한 사람을 만났다 누가 안 만났다 돈을 줬다 안 줬다 뭐 맞다 안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싸움이에요. 1심이니까 아직. 네, 예. 사실관계를 예.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화영 지사 같은 경우도 누구를 만났니 안 만났니 뭐 이재명 대표인데 보고 했다 안 했다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에 쟁점이 없어요. 다 알아요, 다. 대법원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예. 양쪽이 다 알고, 근데 A란 법리를 택하면 그냥 무죄가 나오고, B란 법리를 택하면 유죄가 확정이 돼요.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리적 다툼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상고했다고 또 저를 비난하더라고요. 그때는. 권리 아닙니까? 예. 제가 대법원에 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난 법리적으로 이 판결이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상고를 했더니 비난하더니 그다음에 제가 이제 윤석열 정권과 나 싸워야겠다. 더 이상 이제 수동적으로 피고인으로 살 수는 없다라고 해서 창당을 결심하고 정치 참여를 결심하니까 또 그게 방탄이래요. 또 지금 탄핵하니까 또 방탄이래요. 그 역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조국 심판론의 다른 버전이다. 자신들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 상대 야당의 당수 또는 대표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걸로 때우려고 하는 거겠죠. 저는 뭐 제 재판이 언제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래 들어서 제가 어디 방송에서 어디 뭐 종편 사람이나 봤는데 제가 11월에 재판 난대요. 아 11월에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란 게 나중에 확인됐나 봅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제 바뀌어가지고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제가 평생 법 공부하면서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바뀌었어요. 최근에는 내년으로 또 밀렸대요. 그래서 저는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저는 현재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진영의 패널들의 기본 수준이 또 앞으로 전망이 참 안타깝다. 우리나라 저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행태가 보수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보수의 가장 나쁜 가장 저열한 수준의 보여주는 게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수치입니다. 보수의 수치입니다. 저런 사람을 저는 이런 물어봅니다. 그 보수 쪽 사람에게 이제 많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 사람에게 당신 김대중 대통령 존경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존경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 할 거예요.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지적해도 그렇지만 나는 그분 존경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윤석열 김건희 존경합니까? 물었을 때 답이 몇 프로 나올까요? 진보 빼고 보수 진영 사람에게 존경하냐고. 그래서 가슴에 이 수첩에 두 사람 사진 넣어두고 두 사람 어록 적고 벽에 저 두 사람 사진 붙이고 그래 하겠냐고요. 아무도 안 그럴 겁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보수도 윤김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보수도. 근데 왜 하냐? 이익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윤김이 필요해서. 근데 어느 순간 윤김이 자신들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버리겠죠. 그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를 응원하는 슈퍼챗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예, 오수진님과 마음해 보입시다 예, 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이런 이야기의 끝에는 이제 내가 불쏘시개 되겠다라는 식으로 출마를 하시기도 했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불쏘시개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조국 대표가 정치를 시작했고 그 정치의 끝은 무엇이냐라는 점에서는 뭐 대선 출마 이야기도 많이 여쭤보실 텐데 시기상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생정당의 초짜 정치인 아닙니까? 이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했습니다마는 그 정당 생활 정치란 건 1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경륜이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하고요. 물론 최근에 뭐 대선 그 후보 여론조사에서 제가 뭐 거론되고 뭐 5%인지 뭐 7%인지 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되었을 때
불쏘시개란 말을 썼습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이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역할을 하다가 저는 중단에 그만두고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제가 창당을 하고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두 가지죠.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시키고 검찰 해체, 개혁이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즉 기소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하겠다. 제가 민정수석 때는 수사 기소 사이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만 했는데 그 뒤에 과제가 수사 기소 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수사 기소 분리란 차원에서 검찰 해체를 이루는데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 역할 윤 정권을 끝낸다. 빨리 끝낸다. 그다음에 검찰 해체한다라는 점에 불쏘시개가 될 것이고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불쏘시개 하다 보면 완전히 다 탈 수도 있고 빨리 탔는데 앞부분 타고 뒤에 나무가 몽둥이 이 방망이가 뭐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남으면 불탄 일부 탄 그 방망이로 또 다른데 뭐 쓸 일이 있으면 그 탄 거 이렇게 걷어내고 깎아내고 뭐 어디 뭐 다다미로 쓰든지 안가 뭐 도둑놈 잡는 뭐 육모 몽둥이로 쓰든지 그건 그때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여튼 내 이제 커리어의 마지막은 쭉 정치인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랬으면 정치를 아예 안 했을 거고 예. 제가 원래 뭐 정치 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 가지 뭐 저의 개인적 그 시련과 고통 등등이 이제 또 공적인 의무도 사명감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복합적으로 돼서 결단을 내렸고요. 그러면 제가 설정했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 주는 울림으로써 저희가 또 긴 겨울을 맞이해야 되니까요. 조국 대표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예. 그 감사드리고요. 그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 민주당 그리고 뭐 사회민주당, 진보당, 기본소속당까지 포함해서 야 5당이 연합 집회를 합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